자, 다음은요, 윤성민 주식회사 오핌 디지털 대표님의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바뀔까? 제너레이티브 VFX를 활용한 실무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오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핌은 2019년에 창립을 했고 현재 5년 차의 회사입니다. 본사는 서울 상암동에 있으며 지사는 베트남 호치민 그리고 하노이에 있습니다. 인원은 한 100명 정도 되고요. 메인 비즈니스는 CG VFX입니다. 그리고 오핌은 VFX 작업 효율을 위해서 AI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뷰티 플러그인을 개발하였으며 2022년에는 페이스어프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두 가지 모두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툴은 현재 오핌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핌은 더 나아가서 VFX의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더 매트릭스라는 AI 업체를 인수하였으며 제너레이티브 VFX라는 시각효과 종합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올해는 AI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알고리즘이라는 영화 콘텐츠를 자체 제작을 했으며 수상도 했습니다.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제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정신없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랍고 신기하고 그런 기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당장이라도 인간을 대체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끝난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파업에서는 넷플릭스가 작가들에게 생성형 AI를 사용해라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넷플릭스 실무자들을 좀 문의를 해봤는데 넷플릭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생성형 AI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이 자신들의 업무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뿐 아니라 웹툰, 미술계, 출판업계 그 콘텐츠 대부분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현재 생성형 AI를 배제하는 것도 바보지만 생성형 AI를 맹신하는 것도 더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AI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 AI가 인간의 지능 수준과 같아지거나 더 뛰어나게 되면 나 이런 영화를 보고 싶다. 그래서 프롬프트 입력만 하면 보고 싶은 영화가 생성되는 시대. 즉 스토리, 영상, 소리까지 인간을 만족시키는 영화가 생성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는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술로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상 콘텐츠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AI가 생성한 것들이 사람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재미가 뭘까? 벤 핀청 교수의 저서를 보면 재미는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몇 가지가 교집합이 되어야지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고양이를 재울 때 하는 말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정답. 시간이 없어서. 정답은 자켓입니다. 근데 웃으시는 분이 계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이게 별로 안 웃기죠. 예. 웃긴가요? 근데 일단 제가 웃긴 사람이 아니라서 더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아재 개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재미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재 개그라는 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실없는 농담을 던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지식이 있다면 좀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처럼 한 50대 회사 대표가 직원들을 앞에 두고 회식 때 이런 농담을 했다. 그 직원들은 웃기지도 않은데 상사에게 좀 잘 보이려고 박장대소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직원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관객의 입장이라면 그들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처럼 딸이 무덤 앞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평소 아버지가 아재 개그를 많이 했는데 혼잣말로 이렇게 읊조린다 그러면 매우 슬픈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관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재미는 단순히 웃기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슬픔, 뭐 성취감 등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콘텐츠 외적인 부분도 있을 것인데 뭐 좋아하는 배우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그 등장하는 자체만으로 대다수가 재미없는 콘텐츠가 팬들에게는 좀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재미라는 게 사람이 오감으로 겪었던 기억과 함께 대단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생성형 AI는 재미를 생성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멀티모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구글의 제미나이는 태생이 멀티모달이다. 그 챗 GPT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을 뜻합니다. 인간처럼 여러 감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 풍부하고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생체 신호를 0이랑 1로 구성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뭐 시각은 뭐 학습을 할 수 있고 뭐 텍스트는 학습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후각이나 촉각, 미각 같은 거를 생체 신호로 0과 1로 학습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체 신호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또 어디에서 나오는지 인간이 정확히 알고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듭니다. 전부 학습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AI의 뇌에 해당되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신경망은 사람이랑 비슷하거나 사람보다 좋을까? 생성형 AI는 사람 내의 시냅스를 모방해서 매개 변수를 구축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사람 시냅스는 한 1000조 개, 근데 AI 신경망 매개 변수는 많아야 한 2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일단 사람이랑 비교해서도 한 500배 정도가 적습니다. 그 이상으로 매개 변수를 구축하려고 해도 엄청난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냅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뇌는 사람에게 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뇌가 이렇게 동작을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통해서 시냅스를 모방한 매개 변수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러자 결과가 좀 사람이 하는 거랑 흡사하게 나온다. 그걸 누구 한 사람이 발견을 한 거죠. 보통 발견은 한 사람이 발견을 하고 그걸 좀 고도화시킨 것이 현재의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챗 GPT가 나와서 굉장한 이슈가 되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간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도화된 것뿐 발전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은 혁신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제가 서번트 증후군을 비하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생성형 AI를 사람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일종의 서번트 증후군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뇌에 장애가 있거나 손상을 입은 소수가 특정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본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내고 전화번호부를 한 번 보고 통째로 암기를 해버리죠. 그러나 서번트 증후군은 협소한 천재성을 보입니다. 암산, 미술, 음악 등에는 대단히 뛰어나지만 지식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생성형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전자 서번트 증후군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인공신경망이 엄청나게 혁신이 되어서 인간 수준으로 오르고 또 인간처럼 오감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AI가 인간처럼 재미를 느껴야지 인간에게 재미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 안에 이런 혁신이 가능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천재가 옆에 있다면 그리고 24시간 도움을 준다. 같이 한다면 확실하게 효율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성형 AI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변할까요?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을 분류하자면 프리 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그리고 콘텐츠를 요소로 분류하자면 대부분 스토리, 영상, 소리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런웨이 플랫폼 홍보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런웨이 플랫폼은 뭐 구독자가 한 15만 명 정도 되는 좀 잘 나가는 플랫폼입니다.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플랫폼 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미지 생성 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고, 그나마 런웨이 그리고 피카랩스 정도가 동영상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생성된 영상이 카메라와 배우를 대체할 만큼 재미를 생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죽음 후에도 외로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데드 매치에서 완벽한 짝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좀비와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스와이프만 하면 됩니다. 생명을 넘어서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첫 달은 무료. 언데드 매치, 좀비와 함께 행복한 사랑하세요. 일단은 스토리 영상 나레이션 모두 AI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연기는 기대할 수가 없어서 나레이션 중심으로 만들고, 스토리의 일관성이나 영상 퀄리티도 크게 상관없는 병막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스토리를 챗 GPT에다가 한 30초 정도 분량의 병막 광고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여 생성을 하였고, 나레이션은 11랩스, 그 다음에 그 영상은 아까 보여드린 런웨이 젠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하는 데는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희소성 때문에 직접 촬영된 오리지널 영상이 더욱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콘텐츠들, 뭐 배우의 처절한 연기가 담겨져 있고 스토리와 퀄리티 일관성이 있는 그런 콘텐츠를 생성형 AI로 만들기는 허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구조 설계나 지엽적인 지문과 대사들, 영상에서는 스토리보드나 촬영본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소스 생성 등에 사용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핌의 현재 메인 비즈니스가 VFX이기 때문에 VFX를 예를 들어서 생성 AI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VFX 파이프라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파이프라인은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긴 시간을 소요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다소의 마음에 들더라도 이제 감독님 마음에 안 들면 이 파이프라인을 다시 거쳐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파이프라인이 반복될 때마다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통 견적 자체를 보통 파이프라인을 한두 번 정도 돌리는 그 정도로 견적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감독님 마음에 들 때까지 수십 차례 파이프라인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VFX 업체들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합성 이외의 공정들은 플레이트와 어울리는 합성 소스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VFX는 소스를 만들고 합성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당연히 합성처럼 무언가를 결합하는 작업보다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만드는 공정들의 생성 AI 기술을 녹여내면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생성형 AI와 결합된 파이프라인은 우측의 그림과 같습니다. 생성형 AI로 소스들을 여러 버전으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감독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컨펌을 받은 다음에 생성형 AI로 만든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현재 파이프라인을 한두 번 정도만 돌린 후에 합성해서 디테일을 완성시킨다면 효율성 있는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GVFX의 기술이 점차 고도화된다면 서서히 풀 파이프라인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파이프라인이 점차 줄어들고 오른쪽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GVFX는 제너레이티브 VFX, 시각 효과 종합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핌에서 사스 플랫폼 형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소스들을 생성하는 여러 태스크들이 모두 당길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것은 매트 페인팅과 리무브입니다. 코덱과 실행 속도 등 그런 거를 좀 최적화를 시키고 지금 실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효율적입니다. 이게 VFX에서 리무브 공정입니다. 뭔가 지우는 작업인데 보통 폭발을 하거나 우주가 나오거나 뭐 그런 거를 VFX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의 CG 분량의 80% 이상은 리무브를 수반하는 작업들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중에서 워터마크를 지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작업은 진행되진 않습니다. 근데 좀 난이도 있는 샷을 한번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이걸 사람이 지우려면 보통 3년차 이상의 아티스트가, 그 중에서도 경험 있는 능력자가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대략 한 7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GVFX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지우는 데는 한 10분 정도가 걸리고, 사람이 리서치까지 한다 그래도 한 30분이면 다 지워버립니다. 즉 한 컷을 작업할 시간에 100컷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리무브 다음에 개발할 공정은 FX입니다. FX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불, 먼지 뭐 그런 걸 만드는 공정인데, 뭐 차량이 만약에 폭발하는 장면이 있다. 근데 GVFX에서 FX 공정으로 프롬프트를 원하는 것을 입력을 하면 여러 종류의 폭발을 단시간 안에 빠르고 간편하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컨펌도 쉬워질 거고 작업도 쉽게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핌에서 자체 제작한 장편 영화 알고리즘의 AI 실제 활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안에는 AI 기술이 좀 다양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좌측 하단 장면에서 사용된 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인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AI 툴입니다. 근데 이미지를 한 장씩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연결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장씩 생성을 하고 연결해서 보면 막 바르르 떨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 느낌이 오히려 괜찮아서 영화의 의도에 맞게 좀 사용을 했습니다. 영화상에서 뭐 여기가 시뮬레이션이고 시뮬레이션 안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접점이 이제 부딪히는 장면, 그리고 캐릭터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 등에서 적절하게 이제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상단에는 머신러닝 뷰티는 저희가 내부에서 개발한 머신러닝 뷰티 플러그인을 사용을 했는데, 여가수가 이제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얼굴을 좀 더 이제 로봇처럼 그렇게 좀 다듬었습니다. 우측 하단의 페이스오프 역시 저희가 개발한 페이스오프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여배의 얼굴형까지 약간 디지털 사용을 해서 디에이징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이 우측 상단의 딥페이크입니다. 이 영화에서 실제 배역은 총 17명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배우는 한 총 8명만 구하고 나서 8명이 17명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이제 페이스오프 플러그인을 응용해서 딥페이크 작업을 했었는데, 한 명의 배우가 여러 역할을 한 후에 나중에 후반에서 배우 얼굴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4역까지, 1인 4역까지 한 배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 인건비도 당연히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뭐 기타 교통비, 식비 등이 매우 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에서 사용되었던 스테이블 디퓨전 영상을 보겠습니다. 듣지 못해도 모르는 척 시간 속에 다 지워요. Maybe 다 죽은 너의 눈에 다시 쓰는 너와의 추억, 사랑하는 너의 목소리,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난 너를 지운 날. 네,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한, 의도적으로 사용한 장면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인공지능한테 재미를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유는 결국 인간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현재 생성형 AI는 인간 뇌를 불완전하게 좀 모방을 했기 때문에 재미를 생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번트 증후군처럼 부분적으로 매우 천재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이 천재 친구를 적극 활용해서 AI 시대에서 이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할까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윤성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세미나를 마치고요. 한